자,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생식에 관한 겁니다. 생식에 관한 건데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제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 그 지식과 여러분들 이제 그거를 보셔야 돼요. 지식과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 두 개를 놓고 이 두 개가 완전히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알아야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내가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방법이 지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개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네.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제가 그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공부 방법 자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식을 쌓는 공부 방법하고 개념을 쌓는 공부 방법하고 이거를 차이를 모르고 그냥 지식을 쌓아가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그거를 그 정확하게 차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공부 방법이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공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볼 수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진짜로 내가 그 개념을 쌓아가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학교 공부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성적을 좀 잘 받아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뭐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이런 데를 좀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그런 정도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뚜렷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요 얘기는 비슷한 얘기는 이제 바로 어제였죠. 어제 그 TV 똥덩이라고 이제 제가 그 요것도 라이브로 하는 건데 금요일 날 5시에 라이브로 하는 건데 지금 생각이 다음번에 스케줄을 바꿀 때는 영어 강의하고 한국어 강의를 날을 바꾸고 TV 똥똥이를 이렇게 좀 한국어 강의할 때로 옮길까 지금 생각 중이기도 하는데 아직 그거는 뭐 결정은 안 된 거고요. 거기서도 이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지식을 쌓는 공부냐, 개념을 쌓는 공부냐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잠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의, 그렇죠. 그 지식이 아닌, 이제 개념을 쌓는 공부 방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내용으로 오늘은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성생식, 무성생식 들어가서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식과 개념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냐면 여기는 그걸 알아요. 안다. 그리고 이해도 해요. 또 써먹기도 해요. 사용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펜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펜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죠. 그리고 이거 어디다 쓰는지도 알고 내가 써먹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쌓을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지식을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이제 배워서 알고 있고, 또 이해도 가고, 또 사용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개념이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배워서 이걸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쌓는 공부 방법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앞서서 지식과 개념의 차이를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뭐 했다면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개념을 쌓는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 학교 공부에 대한 내용은 학교 공부에 대한 내용과 또 뭐죠? 어,
삶에 대한 내용에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 공부 방법들이 서로 적용이 돼 가지고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이 사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제 낚시하는 방법,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공부라고 하는 거, 개념을 쌓는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 접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식을 가지고 이해해서 사용하고 시험 보고 하는 거는 익숙한데, 그쵸?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굉장히 생소하다고 저는 이제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야 모르겠지만요. 예. 요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을 쌓는 거를 지식을 쌓는 공부 방법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하면은 개념 쌓는 것도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쌓는 공부 방법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은 하실 거예요. 이거 뭐 개념 쌓는 공부 방법 이거 뭐 하면은 금방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테니스를 처음 배워서 이제 테니스를 하겠다라고 취미생활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테니스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간 투자해서 가서 테니스 들고 채 들고 가서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한다 해가지고서는 하더라도 그 테니스라고 하는 거를 취미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이 시작했다 그러면 몇 명이나 테니스를 꾸준히 할까요? 몇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작하다가 점점 시들해지다가 그러면 테니스 라켓이 어디로 가죠? 창고에 가고 창고에 가 있다가 중고로 팔고 그러고 나면 나는 테니스를 그만두고 이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개념을 익히는 공부 방법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냐? 개념을 익히는 공부 방법, 테니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주는 강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하고 계속 훈련을 해 나가면은 방법이 조금 더 이제 좀 오래 갈 수가 있겠죠. 예. 다만 이제 돈이 들 뿐이죠.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을 텐데 또 테니스를 뭐 그냥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강사로부터 돈을 내면가면서 이제 내가 그 강사료를 내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오래 갈 확률은 커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들이 다 내 것이 되지는 않고 그 사람들이 가진 기술을 내가 이제 전수받는 정도에서 이제 그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꾸준히 칠 확률은 높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안 하고 혼자서 하다 보면 결국은 흐지부지해서 심지어는 뭐 제 강사에게 배워도 중간에 흐지부지해서 이제 안 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얘기는 뭐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일단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법을 다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내 방법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렇게 꾸준히 가기가 어렵다는 것. 이것도 공부에도 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일단 지식과 개념의 차이를 이제 낚시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테니스도 그렇고 모두 낚시도 그렇고 뭐든지 이제 배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일 먼저 내가 해보지 않은 거를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험자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또 주변에 경험 있는 사람도 찾아보고, 제가 낚시 카페의 다음이라고 하는 그 낚시 카페, 여기 밴쿠버 지역에 있는 벤피싱이라고 하는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봐도, 거기에서 낚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 다른 낚시를 하더라도 연어 낚시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 거기에다 오면은 항상 글을 남기는 게 뭐냐면은 어디로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가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종종 올라오는데 그게 뭐를 뜻할까요? 처음 접하면은 어쨌든 배워야 돼요. 그렇죠? 예.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경험자 또는 전문가를 찾아서 낚시에 대해서 이제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배움을, 그러니까 지식을 요청을 했어요. 가르침을.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가르쳐 주죠. 뭐, 주로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그 강의 같은 거 해가면서 이제 돈을 받고 유료 강의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일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낚시를 배워요. 배우는데 어떻게 배울까요? 경험자들이 알려주죠. 야, 1번 장소 이런 데 가서 낚시 채비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또 2번 장소라고 하는 곳가 있고 3번 장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이러하니까 이러한 방법을 써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여기서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 또 이런 방법을 섞어서 써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방법과 가야 되는 장소와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죠. 경험자들이. 예. 이게 뭐죠? 학교 공부로 따지자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죠? 교수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뭐를 배우느냐? 이거는 뭐고, 저건 뭐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것들을 정보를 내가 지식으로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저 지식으로 배우고 나면 어떻죠?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걸 배웠다. 그럼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걸 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 다음에 직장을 잡으면 그거를 써먹죠. 예, 똑같아요. 자, 이제 여기 가가지고선 똑같이 낚시하는 방법을 써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처음에 학생들이 직장에 가가지고선 컴퓨터 저희 프로그래밍 배웠다 그래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다 그 회사에서 하는 그 프로그래밍들을 쉽게 따라가나요? 아니죠. 거기 가서 또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겠죠. 네,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가가지고 써먹어 보면은 잘 안 돼요. 그럼 경험자들한테 또 물어보고 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배우고 나서 그래서 1번에서 낚시해서 고기도 잡아요. 2번에서 낚시해서 고기도 잡아요. 이제 점차 실력이 늘어가죠. 물론 이렇게 실력이 늘기 전에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한 10명이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한두 명 정도 그 계속해서 이제 가는 건데 여기서 왜 떨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가서 했는데도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뭐를 뜻할까요? 실제 그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10명의 신입사원들이 들어왔는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딱 쓸 수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뽑아놨더니 그 중에 한 2명 정도만 그 회사에서 원하는 회사에서 그 생각하는 만큼 따라오는 거고 나머지들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들은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피라미드 구조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점점점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예. 자기가 스스로가 물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더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현장에 가가지고선 내가 하면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낚시를 꾸준히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죠? 내가 낚시를 해가지고, 낚시 이게 되네? 계속 낚시를 해야지. 그런데 내가 낚시를 하러 가갈 때 어디를 가나요? 똑같은 자리로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다른 장소는 몰라요. 그쵸? 예. 다른 장소를 찾아서 가려고 해도 낚시를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해요. 시간을 들여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나만의 장소를 개발을 해 나가면서 낚시를 해야 된다. 초보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왜? 지금 여기 가서 낚시하기도 바빠요. 그래도 잡을까 말까 하고 있고 또 잡기 시작하면은 여기를 떠나려고 해도 어떻게 떠날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지식으로 배운 교육의 맹점이라는 얘기예요.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가면은 여기 고기가 있고 이런 고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면 돼. 여기는 또 이런 고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잡으면 돼. 여기는 이런 고기가 있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잡으면 돼. 자, 다 알아요. 고기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우지 못한 게 뭐죠? 새로운 장소를 찾는 방법이에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고기가 있고 여기에는 이 고기는 어느 정도 깊이에서 어떻게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돼는 배웠지만 그쵸? 새로운 장소 가가지고 새롭게 하는 방법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게 지식으로 배우는 공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문가에게 다시 찾아가서 무릎 딱 꿇고 사부님 새로운 장소 저기 그 여기 이제 보면은 보통 낚시하는 장소가 이런 장소는 그 왜 그 이 시장이 이미 다 제 포화 상태가 돼 버리면은 낚시를 할 곳을 찾지를 못하죠. 똑같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고기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 경쟁이 치열해져요. 내가 가서 낚시를 하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꼭두 새벽에 가고 또 꼭두 새벽도 안 되면은 뭐 그 뭐죠? 그 저기 뭐 밤새서 거기서 주변에서 기다린다든가 심지어는 텐트 치고 거기서 야영하는 사람들 골고루 다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걸 피해서 이제 내가 좀 더 그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가서 가르쳐 달라 그래야죠. 아이, 저희 사부님, 저기 뭐야, 새로운 장소, 여기 너무 경쟁 치열한데 어디 다른 데 갈 데 없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자, 그 전문가들 오래 낚시한 사람들이, 아, 이거 비밀인데,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지 아세요? 아, 이거 비밀인데,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방법을 물어봐도, 아, 이 그 비밀인데. 그리고 입 딱 닫아요. 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는데 왜 가르쳐 줘요? 그리고 또 가르쳐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 4의 장소가 있어서 그걸 가르쳐 주면 경쟁 상대가 한 명이 더 느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게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죠? 이 장소도 잃어버리면은 이 사람들도 여기 와서 낚시를 편안하게 즐기지를 못해요.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는 입장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진짜 무릎 꿇고 스승으로 모시면서 꾸벅 죽고 그러면서 하라는 거 다 해가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은 비밀이라도 비법이죠. 비법. 왜 그 쿵후 판다 같은 거 보면 그러죠. 전해 내려오는 비법. 그거를 누구에게 전해주니 마느니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거죠. 똑같아요. 비법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건 비법인데 아무한테도 저희 알리지 말고 너만이 내 수제자니까 내가 너한테만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너만이 간직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가르쳐 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런 장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거예요. 자기도 그 전에 사람에게서 전해내 전수받았을 가능성. 예. 그게 굉장히 크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수받았다는 얘기는 뭐죠? 그 위에 세대, 그 위에 세대, 그 위에 낚시를 오래 한 사람, 그 위에 낚시를 오래 한 사람 이게 쭉 내려와서 말 그대로 라인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핏줄과도 같은 이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블러드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혈연 그런 것처럼 혈연, 지연, 학연 이렇게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만 전해 내려오니까 이제는 그 라인을 타질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 그대로 노예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 부분을 차지를 하죠. 개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낚시 기본적으로 해가면서 말 그대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개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발품을 팔아가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찾아놔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발품 팔면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포인트라고 하는 낚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놨는데 그걸 또 쉽게 넘겨줄까요? 안 넘겨주죠. 네, 이런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위에서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서는 알고서 써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서 찾아놨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실제 내 주변에 소중하다는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지우고 새로 할까요? 네. 라인을 타고 이어온 사람들. 이게 이제 바로 그 지연, 혈연,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줄을 댄다 그러죠. 예.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 말 그대로 머리가 인간의 머리가 되지 않은 동물의 머리의 수준에 머문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걸 듣는데 이 사람은 누구 라인이고 이 사람들은 누구 라인이고 이쪽에서 이렇게 되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와갖고 이런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머리가 개나 고양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네. 왜? 그 라인에 있어야만 자기들이 새로운 것을 얻어내고 그래야만 그 자리의 위치로 또 올라갈 수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 동물들의 그런 어떤 저기 뭐죠?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왜? 새로운 포인트를 내가 개발을 하지를 못하고 위에서 주는 것만 받아 먹으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기계를 다루는 거든 내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그걸 전문으로 배웠어요. 전공을 했어요. 그 회사에 가면은 뭐 어떻게 되죠? 그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들면은 그 사람들 눈에 들면 발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잘려 나가는 거고 바로 그러면서 발탁이 됐으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 또 그 사람들이 그 필요로 하는 저기 뭐죠 신선하다고 하는 그 자기들이 가진 그 라인을 다시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털이죠. 말 그대로 떨어져 나오는 개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그 눈도 키워야 되는 게 그러한 그 관점을 키워야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사람들은 일찌감치 접어두세요. 왜? 배울 게 없으니까. 뭐 살아가는데 도움은 될 수가 있겠죠. 내가 그 라인을 타고 있으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쪽 라인에서는 머리를 쓸 수 있는 인간의 두뇌를 쓸 수 있는 그런 이 공부는 하지 못한다. 그냥 먹고 사는 걸로 그냥 주어진 대로 먹고 사는 대로 가고자 한다면 이 라인을 타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는 뭐냐? 스스로 찾은 사람들을 스스로 그 무엇인가를 포인트를 개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이 사람들은 안 가르쳐줘요. 예. 이 사람들이 뭐 말 그대로 미쳤다고 자기가 그 발품 팔아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한참을 그 고생해가면서 어떤 때는 말 그대로 여기 낚시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 있어요. 가가지고서는 하다가 하다가 곰 만나는 경우. 물론 저도 낚시하면서 곰을 몇 번 봤지만요. 예. 곰하고 맞닥뜨리고 그래가면서 다니면서 만들어가지고 특히 외지 동떨어진 데로 가면은 곰이나 이런 짐승들 만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거 해가면서 실제 그래가면서 포인트 개발 다 해놨는데 그런데 그거를 쉽게 주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야죠? 내가 직접 이 사람들처럼 찾아 나서야 돼요.
뭐 적어도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가까이 둬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 말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개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 이쪽 사람들은 그래도 가까이 두면은 정보가 어느 정도 친해지면은 정보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이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는 궁극적으로는 남들이 가르쳐 준 속에서만 해봐야 그 속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시장을 나눠 먹는 그거 말 그대로 저희 케이크 하나 있는 거 조각 내서 나눠 먹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예, 위험을 감수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을 감수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가요?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면 감히 못 나가죠. 예. 자,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는 방법, 새로운 것을 찾는 방법, 또는 내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과정, 이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갔는데 책임도 내가 다 져야 돼요. 위험도가 있으면 그것도 내가 다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이 나한테 떨어지는데 그거를 쉽게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이거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 사회도 그렇고 야, 가르쳐 준 대로 요거 해가지고 그 네가 뭐 예를 들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기계를 배웠다. 그 기계 배운 거 가지고 그 가서 회사 가가지고 써먹으면서 그 저 눈에 잘 들어가지고 말 그대로 줄 타고 올라가서 좀 높은 데로 올라가면 되지 않겠니? 이 굳이 이 저 위험을 안고선 밖으로 나갈 필요가 뭐 있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남도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죠. 이 라인이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눈에 드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예. 그 사람들, 제 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사회 안에서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해야죠. 이게 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그래서 내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거 내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벗어나서 내가 새로운 것을 내가 스스로 찾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이제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지식으로 가르쳐 줘요. 그렇죠? 선생님들이든 교수님들이든 가르쳐 주는 거는 지식으로 가르쳐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그 개념을 쌓을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 말곤. 그리고 이 그 공부 방법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천재들도 자기들의 제자들을 그렇게 못 가르쳤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이 자기 제자들 가르쳐서 제자들이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뛰어난 사고력을 가질 수 있게 하지를 못했잖아요. 역사에 그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학교에서는 지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식을 개념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뭐죠? 여기가 낚시하는 장소가 1, 2, 3번이 있으면 1번에 가서 질문을 던져요. 여기는 왜? 무엇 때문에? 아, 가끔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요거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물고기들이 여기에 모여 있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이 가장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딱 던지고 나면 사실 저는 왜라는 질문을 그 대인관계에서는 그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그 갈등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상대로 하여금 나를 깔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지만 공부를 할 때만큼은 왜라는 질문을 내가 혼자서 하는 공부를 할 때만큼은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왜냐?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바꿔서 답을 찾는 방법을 이제 계속 익혀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내가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해놨을 때 개념을 계속 쌓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뭐가 있죠? 먼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여기는 왜? 라고. 가끔은,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다 말했죠. 가끔은 그 교수나 교사들 중에서도 이 개념들을 왜라는 이유를 쭉 찾아서 만들어서 그대로 전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번이라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는 바위가 많은 지역이라 바위가 많고 이 바위에는 이끼와 그 뭐죠? 그 해조류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 주변에는 해조류를 먹고 사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해조류 먹고 사는 것들을 잡아먹는 물고기들이 모일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연결을 해서 해줄 수가 있다고요. 이 경우는 왜라고 하는 것을 쭉 하나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줬죠.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이거는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왜? 내가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를 가지고 내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선 찾아 내려가야 된다고요. 자, 그럼 찾아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관찰이에요. 예. 질문을 할 때 질문도 관찰을 하든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도. 그래서 내가 보는 게 뭐지? 여기는 뭐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바위가 많구나. 바위가 많다. 리스트를 쭉 적어요. 그 다음에 2번도 쭉 적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2번, 3번 다 적고 나서 서로 비교해요. 비교하고 정리해요. 그래서 정리하는 게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는 게 그 다음이에요. 관찰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분석하는 거죠. 비교하고 하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 이유들을 내가 스스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그 이유에 대한 답들을 내가 찾는 공부 방법을 쭉 배웠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내가 여기서 이 방법들을 다 배우고 나면 이제는 새로운 것을 찾아갈 준비가 돼요. 왜? 장소를 보면 여기는 새로운 것을 봐도 여기는 지금 장소가 이러이러한 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이러할 것이고 그러니까 앞에서 있던 것들을 가지고 내가 연결해서 다 내용을 찾아서 새로운 것으로 갈 수가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저기 가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어떻죠? 가서 해보고 나서 실패했으면 여기는 뭐가 변수가 다른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변수를 다시 비교해서 앞에 가진 데이터와 비교해서 내가 찾아보고 앞에 가진 데이터와 비교한 것을 보고 여기는 이게 다르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개념을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을 계속 쌓아가는 과정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앞에서 얘기한 개념을 쌓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개념을 찾아 내려가는 게 바로 이 한 군데서 하는 것, 저희 1번이라는 장소에서 왜 그런지 이유와 함께 내가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을 여기가 개념을 쌓는 연결이고 쌓는 과정이고 이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개념을 합쳐가는 과정을 개념을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그 다운로드 받으라고 제가 보여드린 책이 두 개가 있는 게 개념을 쌓는 것과 개념을 연결하는 것 이 두 개가 바로 여기 기본적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 생각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무작정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난 저기 가서 낚시를 해보고 싶어. 저기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 그럴 때 제가 얘기했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위험을 감수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떠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떠냐면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울타리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밖으로 나오기가 겁이 나죠.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것을 찾아서 나가는 그 순간에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앞서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답답해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어진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편안하니까 그 울타리 안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여기서 내가 개념을 쌓고 개념을 연결하는 방법들을 알려진 지식, 이거는 내가 이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식이지만, 비록 지식이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개념을 쌓는 방법들로 바꾸고 그것을 가지고서 훈련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밖으로 나올 준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위험을 감수할 확률이 줄죠. 왜? 여기 것과 비교를 해서 저쪽은 어떻게 될지를 내가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 여기쯤 가면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낚시할 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머릿속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 낚시하러 갔을 때 실제로 이건 제가 본 거예요. 뭐냐면은 그 하류로 가면은 이게 낚시가 모래밭으로 바뀌 돌에서 모래밭으로 바뀌다가 뻘로 바뀌었는데 그 뻘에 사람이 빠져가지고 이 하반신 저 허리 정도까지 이 묻힌 경우가 있었어요. 예. 비가 오고 땅이 물러졌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예, 그게 두 번이나 있었어요. 예, 한 번은 제가 직접 목격한 거고, 다른 한 번은, 그런 일이 또 있었다, 그 다음날에 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내가 훈련을 하고 새로운 것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에 대한 그 막연함이 아니라 그 흥분,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때가 바로 준비가 돼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교육의 틀에 안에서 이 훈련을 충분히 마치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어떻죠? 이 안에서 머물게끔 계속 만드는 게 교육이 돼버리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생물학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는 공부하는 방법을, 개념을 쌓는 공부 방법을 익혀가면서 혼자 스스로 홀로 서서 세상 밖으로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서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일단 오늘 이 유성생식, 무성생식에